오늘 소개할 논문은 픽셀2 스타일2 픽셀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CV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픽셀2 스타일2 픽셀은 줄여서 PSP라고도 하고요.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2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본 논문은 겐 네트워크를 새롭게 제안하거나 학습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에 잘 학습되어 있는 스타일겐2 모델이 있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인코더 네트워크만 학습을 함으로써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한 것을 보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그림은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으로 넣는 이미지 X고요. 빨간색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P 네트워크를 거친 결과입니다. PSP는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인코딩을 수행한 뒤에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를 찾아서 그것을 생성자에 넣음으로써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함수 G는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2를 의미하고 E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코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이러한 인코더 네트워크에 해당하고요. 인코더 네트워크는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레이턴트 벡터로 바꿔줍니다. 본 논문의 PSP 네트워크는 한 번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쭉 포월드 연산만 해주면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서드의 속도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P를 이용해 다양한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인버전은 특정한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러한 이미지를 겐 네트워크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에 보이는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과정을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한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과정을 인버전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본 네트워크는 Facial Frontalization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을 보고 있는 한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토대로 그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 얼굴 이미지를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에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P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가 특정한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가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예측해서 그림을 채워 넣는 인페인팅에서도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 목적으로도 PSP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 왼쪽에는 조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시멘틱 맵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사람이 손으로 그린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조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조건 이미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과 이미지를 만드는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 목적으로도 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건 이미지를 토대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 때는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세부적인 특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멀티모달 방식을 지원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조건 이미지를 토대로 다양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처럼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색깔과 같이 보다 파인한 스타일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의 아키텍처는 슈퍼 레졸루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저해상도 이미지를 토대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 본 논문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아키텍처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스타일겐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일겐은 디스인탱글먼트 프로퍼티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통적인 겐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인 Z를 샘플링해서 이것을 입력으로 넣어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컨볼루션 부학을 거쳐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우시안이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레이턴트 벡터 Z에서부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기본적으로 레이턴트 벡터는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피처들이 서로 엉켜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겐에서는
레이턴트 벡터인 Z를 샘플링해서 이것을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W 도메인으로 매핑을 수행한 뒤에 이러한 W 벡터를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이렇게 W 벡터를 구한 뒤에 이것을 입력으로 넣을 때 더 성능이 좋은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세트의 피처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축은 여성과 남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가로축은 긴 머리와 짧은 머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왼쪽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성이 긴 머리를 가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그러한 이미지가 전혀 혹은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 세트의 피처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가우시안과 같은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링하면 다음과 같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일그러져서 특정 부분에서 특징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의 레이턴트 벡터를 뽑은 뒤에 이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처럼 공간이 일그러져 있다면, 즉 피처들이 서로 인탱글드 되어 있어서 피처가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이 있다면 레이턴트 벡터상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이미지가 매끄럽게 변경될 것을 기대했지만 중간에 급격하게 이미지가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성 이미지가 보이다가 급격하게 남성 이미지로 특정 구간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니플레이션 결과는 다소 어색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용자가 미리 정의해 놓은 가우시안과 같은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된 매핑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레이턴트 벡터인 Z를 W 스페이스로 먼저 매핑한 뒤에 여기에서 스타일을 섞거나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보다 매끄러운 변화를 보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아키텍처는 스타일겐 1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고요. 레이턴트 벡터인 Z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별도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W 스페이스에서 베리에이션의 팩터가 더욱 리니어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했고요. 결과적으로 스타일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매핑 네트워크 F를 제안해서 W 스페이스의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타일겐의 생성자는 더욱 리니어하고 덜 인탱글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인탱글드란 이런 식으로 공간이 꼬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디스인탱글먼트는 이처럼 공간이 더욱 리니어한 특징을 가져서 덜 꼬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일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일겐의 레이턴트 벡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일겐에서는 스타일 믹싱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A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이미지 B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두 레이턴트 벡터를 섞음으로써 두 이미지를 섞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은 실제로 스타일겐의 생성자에 들어가는 레이턴트 벡터는 18 곱하기 512차원의 레이턴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시면 스타일겐에서는 총 9개의 컨볼루션 연산 블록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블록마다 2개씩 스타일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18개의 512차원짜리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생성자에 입력되는 레이턴트 벡터는 다음과 같이 18바이 512차원의 레이턴트 코드가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때 위쪽에 있는 4개의 벡터들은 통상적으로 콜스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이때 콜스라는 것은 보다 이미지 전반에 걸친 스타일 정보를 의미하고요. 파이는 세밀한 스타일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콜스 스타일에서는 얼굴의 방향과 같이 이미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일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인 스타일은 머리카락 및 피부색과 같이 세밀한 정보를 담당합니다. 이처럼 스타일이 규모에 따라서 분류되는 이유는 스타일겐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위쪽에 있는 스타일들은 보다 초기 단계에 입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넓은 패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블럭에서 입력되는 스타일 정보가 보다 넓은 패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넓은 영역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콜스한 스타일 정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겐 1을 제안한 원본 논문의 저자들은 차례대로 4개, 4개, 10개로 묶어서 콜스, 미들, 파인 스타일로 구분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스타일 믹싱을 수행할 때 스타일을 어떻게 섞을지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은 위쪽에서 이미지 B에 해당하는 보다 콜스한 스타일 정보를 가져온 것이고, 이 아래쪽에서 이미지 A에 해당하는 나머지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만든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미지 A에서 남은 레이턴트 벡터를 유지하고 이미지 B에서 어떤 스타일 정보를 가져올지 결정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스타일겐에서는 이처럼 각각의 스타일들이 서로 적절히 분리되어 있어서 스타일 믹싱을 수행한 결과 또한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스타일겐 1이나 스타일겐 2나 레이턴트 벡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유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스타일겐을 이용한 이미지 변환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invert first, edit later 방식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먼저 inverting을 진행하고 나중에 editing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력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입력 이미지 X와 유사한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찾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특정한 결과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과정을 inverting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찾았으면 레이턴트 벡터를 적절히 변경해서 이미지에 존재하는 시멘틱 정보를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이미지 스페이스에 있는 텐서 X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해서 시멘틱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인버전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인버전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레디언 디센트입니다. 말 그대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해서 특정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평균적인 얼굴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인 W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W 벡터를 스타일겐에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특정한 타겟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정확히는 피처상에서 유사해질 수 있도록 로스를 계산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단순히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같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처상에서 거리가 같도록 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VGG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피처를 추출해서 그러한 피처상에서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레디언 디센트를 이용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일반적으로 W를 18개로 구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총 18개의 벡터를 각각 다 따로 옵티미제이션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를 18개로 구분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W 플러스 스페이스에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인버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타일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일겐의 결과 이미지가 특정한 목표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Z 스페이스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고자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스타일겐에서는 먼저 레이턴트 벡터인 Z를 하나 샘플링한 뒤에 그것을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W 벡터로 바꿔주고요.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겐에서는 이것을 18개로 복사해서 18x 512차원짜리의 입력 텐서로 바꾸어 주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스타일겐의 생성자에 넣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가 특정한 타겟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인 Z를 업데이트하도록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벡터인 Z를 찾아서 그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토대로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레이턴트 벡터인 Z는 가우시안과 같은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레이턴트 벡터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수정하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이턴트 벡터인 Z 대신에 W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건 어떨까요? 따라서 1 곱하기 512차원의 벡터를 옵티미제이션하는 방식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찾아진 W 벡터는 마찬가지로 18개로 복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18x 512차원의 텐서로 생성자에 입력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개별적인 스타일 벡터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각의 스타일 벡터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 형태로 네트워크에 입력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디테일을 살리는 결과 이미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W 플러스 스페이스에 비해서 타겟 이미지 X와 더욱 거리가 먼 레이턴트 벡터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일부 논문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1/512 차원의 W 벡터를 얻은 뒤에 이것으로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더 아티팩트가 적은 좋은 이미지 변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인 논문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W 벡터 하나에 대해서만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특정 이미지에 완전히 피팅된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이미지와 조금 다르지만 보다 일반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단순히 W 스페이스로 인버전을 수행하는 게 종종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 플러스 스페이스에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경우 가장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것은 스타일겐의 생성자에 들어가는 18/512 차원의 전체 텐서의 원소를 모두 옵티미제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18개의 레이어의 벡터를 전부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이미지 X에 더욱 가까운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인버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도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리얼 이미지를 W 플러스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보다 좋은 인버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픽셀 to 스타일 to 픽셀을 제안하는데요. 이러한 아키텍처는 일종의 스타일겐 인코더로서 리얼 이미지를 W 플러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레이턴트 코드로 직접적으로 한 번에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 생성자를 활용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 픽셀 투 스타일 투 픽셀은 말 그대로 픽셀 스페이스에서 스타일 스페이스로 이동했다가 다시 픽셀 스페이스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력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 스페이스, 즉 픽셀 스페이스가 되겠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인코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입력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한 번에 직접적으로 W 플러스 스페이스, 즉 스타일 스페이스에 레이턴트 코드로 매핑을 진행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레이턴트 코드를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에 넣어서 결과 이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확인해보시면 픽셀 스페이스에서 스타일 스페이스로 이동했다가 다시 이미지 스페이스인 픽셀 스페이스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의 메서드가 픽셀 to 스타일 to 픽셀 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일종의 인코더 네트워크로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적으로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논문에서는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 런타임 시기에 즉 인퍼런스를 진행할 때 한 번의 포워드만으로 레이턴트 코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일부 연구들은 인코더 네트워크를 옵티미제이션을 하기 위한 적합한 초기 포인트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찾은 초기 레이턴트 벡터에서 추가적인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곤 했는데요. 다만 이때 인코더 네트워크의 경우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 한 번만 포워드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른데요. 옵티미제이션의 경우에는 레이턴트 벡터 자체를 그레디언 디센트를 통해서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여러 번의 스텝을 거쳐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한 번의 포워드로 인코딩을 진행할 수 있는 인코더 네트워크만 제안합니다. 이제 본 논문의 PSP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FPN으로 알려진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활용한 인코더를 제안합니다. 이때 스타일겐은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이므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고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확인해보시면 잘 학습되어 있는 스타일겐 생성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각각의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 인코더만 별도로 제안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코더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기반한 아키텍처로 구성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치 피라미드 형태로 피처 맵들이 스케일별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입력 이미지를 넣으면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서 다양한 피처 맵들이 생성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앞부분의 레이어에서는 너비와 높이가 큰 고해상도의 피처 맵이
추출되고 레이어를 거침에 따라서 너비와 높이가 감소하고 그 대신 채널 크기는 커지는 형태로 피처 맵이 추출되곤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다르게 마지막에 피처 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케일의 피처 맵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일종의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할 수 있는 레터럴 커넥션을 사용해서 앞쪽 레이어에서 추출되었던 피처 맵의 정보가 후반부에서도 적용되어 보다 높은 품질의 시멘틱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이처럼 이미지에서부터 고차원 시멘틱 피처 맵으로 올라가는 버텀업 패스웨이를 거친 뒤에 다시 해상도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인 탑다운 패스웨이로 전체 아키텍처가 구성되고요. 이때 버텀업 패스웨이에서 추출되었던 피처 맵들은 레터럴 커넥션을 통해서 후반부의 레이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에서 추출되었던 피처 맵보다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 맵이 후반부에서 추출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의 특성상 특정한 사물의 위치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뒤에도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며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작은 부분의 하이 레벨 피처는 보다 콜스한 스타일로 매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레이턴트 벡터는 1번부터 18번까지 총 18개로 구성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의 경우 보다 콜스한 정보를 담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는 보다 파인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작은 하이레벨 피처들이 콜스한 스타일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를 찾을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스몰 피처 맵이 보다 콜스한 스타일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하고 큰 해상도의 피처 맵의 경우 보다 아래쪽에 있는 파인 그레인드한 스타일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의 피처 맵을 스타일 정보로 매핑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맵2 스타일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간단하게 각각의 피처 맵이 스타일 정보로 변환됩니다. 이때 각각의 피처 맵들이 1/512 차원의 레이턴트 벡터 하나씩으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W 플러스 스페이스로 각각 레이턴트 벡터를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레이턴트 벡터를 찾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본 논문이 채택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본래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제안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초기 FPN 아키텍처는 효율적인 객체 탐지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른 방식들 A, B, C와 비교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는 크기가 큰 오브젝트부터 작은 오브젝트까지 다양한 오브젝트를 탐지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먼저 이미지 피라미드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피라미드는 이미지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경해서 각 크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네트워크의 포워드에서 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도록 해서 결과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미지를 여러 개의 스케일로 리사이즈한 뒤에 개별적으로 각각 네트워크의 포워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의 수가 많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B번은 싱글 피처 맵 방식인데요. 싱글 피처 맵은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단일 스케일의 피처 맵을 하나 얻어서 이것을 토대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의 스케일의 피처를 사용해서 디텍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압축된 피처만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A 방식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피처 하이어럴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CNN에 넣고 레이어를 거침에 따라서 나오는 피처 맵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그러한 피처 맵으로부터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추출된 피처 맵들 사이에서 시멘틱 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초반부에 추출되었던 피처 맵의 정보를 일종의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해서 후반부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시멘틱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원본 논문에서는 원바이원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채널의 크기를 맞춰주고 엘러먼트 와이즈로 레지듀얼 러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즉 앞서 계산되었던 특징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전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B번이나 C번만큼 빠르게 동작하지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 아키텍처가 Feature Pyramid Network고요. 오늘 리뷰하는 논문에서도 이러한 FPN을 활용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본 논문의 PSP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코딩을 수행한 결과가 평균적인 얼굴을 의미하는 Average Style 벡터와 더해져서 그것이 생성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W 플러스 스페이스의 벡터를 찾고요. 단순히 W 스페이스, 즉 1/512차원의 벡터를 찾는 경우에는 보다 fine 디테일한 정보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의 리컨스트럭션 퀄리티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실질적으로 인코더 파트인 함수 2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W 플러스 스페이스에 18/512차원의 레이턴트 코드를 찾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Average Style 벡터인 W 햇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인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관점에서 평균적인 얼굴에서의 차이, 즉 레지듀얼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초기 얼굴은 평균적인 얼굴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해서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것보다 평균적인 얼굴에서 출발해서 평균적인 얼굴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 차이만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난이도가 쉽겠죠. 이것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제안한 레즈넷 논문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에 4개의 로스를 합친 토탈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2 로스는 말 그대로 PSP를 이용해서 생성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픽셀 와이즈로 L2 로스를 계산해서 그것을 줄이는 것이고요. 이어서 LPIPS 로스는 퍼셉추얼 로스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더욱 높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전 연구들로부터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이미지 공간에서 픽셀 값이 유사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피처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보다 좋은 그레디언트를 얻도록 해서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어서 아이덴티티 로스인데요. 여기에서는 별도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인 아크페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시멘티컬리 얼마나 다른지 그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시밀러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얼크페이스는 말 그대로 얼굴을 리코그니션 하기 위해 제한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 데이터 세트로 학습된 스타일겐에서는 페이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아이덴티티 로스를 사용했을 때 더욱 인버전 성능이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로스는 평균적인 얼굴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코더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로스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얼굴과 가깝게 만든다는 점에서 트룬케이션 트릭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자연스럽고 인간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죠. 다만 람다4 가중치의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평균적인 사람 얼굴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중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스타일겐의 인버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PSP는 한번 학습하고 나면 한 번만 포워드 연산을 수행해도 결과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연산 속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다른 인코딩 방식과 본 논문의 PSP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ID 인버트는 원본 논문에서는 인코딩과 옵티미제이션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인코딩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세 가지 메서드가 전부 인코딩만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실험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세 가지 메서드는 모두 인코딩 방식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만 포워드를 수행해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 제안되었던 방법들은 인코딩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ID 인버트의 경우에도 잘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PS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이 제안한 PSP가 보다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뛰어납니다.
즉 결과 이미지만 보았을 때는 PSP가 가장 인코딩 성능이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력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비교적 다른 메서드에 비해서 머리카락이나 배경의 색깔을 포함해 세밀한 정보도 충분히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력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같은 인물로 보일 정도로 페이셜 아이덴티티를 잘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W 스페이스 그리고 W 플러스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진행하도록 했을 때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full loss 펑션을 사용할 때 더욱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자나 액세서리와 같이 보다 fine 디테일을 더욱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비교했던 다른 인코딩 방식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참고로 첫 번째 행은 스타일겐2에서 제안한 기본적인 옵티미제이션 방식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옵티미제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P는 스타일겐에서 사용했던 옵티미제이션 방법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능으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의 다른 인코딩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속도 또한 충분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아이덴티티 로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얼굴 데이터 세트로 학습이 이루어진 스타일겐의 경우에는 얼굴을 인코딩할 때 단순히 퍼셉추얼 로스 계열의 로스만 쓰는 것보다는 본 논문에서 사용했듯이 아크페이스 네트워크 기반의 로스를 이용할 때 원본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게 페이셜 아이덴티티를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페이스 프론탈리제이션 방법도 제안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본 이미지를 PSP에 넣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되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 그리고 좌우로 플립한 이미지 모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PSP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겟 이미지를 랜덤으로 플립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그먼테이션은 모델의 결과가 프론탈 포즈로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배경보다는 페이셜 아이덴티티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ID 로스의 가중치는 높이고 L2와 LPIPS 가중치의 값은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메서드의 장점은 이전에 제안되었던 RNR과 다르게 3D 어라이먼트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레이블링 없이 이러한 페이스 프론탈리제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합니다. 다른 방법들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RNR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과는 조금 부족하지만 본 논문의 메서드는 3D MM 피팅과 같이 추가적인 모듈 없이 프론탈리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 방법도 제안하는데요. 먼저 사람이 손으로 그린 스케치 그림에서부터 얼굴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입력으로는 이러한 손그림을 넣고 출력으로는 실제 리얼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뒤에 학습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때 학습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데이터세트와 다른 평가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본 논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머리카락과 같은 파이너한 디테일을 보다 잘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력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일종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조건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러한 이미지는 스타일겐의 도메인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실제 스타일겐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결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제안되었던 전통적인 옵티미제이션 방식에서는 이처럼 인풋 값 자체가 스타일겐 도메인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P 인코더를 이용하면 이러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본 논문의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조건 이미지로부터 멀티모달 방식으로 다양한 멀티플 이미지를 만들 때는 파인 스타일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랜덤 벡터에서부터 샘플링된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파인 스타일 정보를 다양하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조건 이미지를 PSP 인코더에 넣어서 레이턴트 벡터를 구한 뒤에 여기에서 위쪽만, 즉 코어스 그레인드한 부분만 추출해서 넣어주고 파인 그레인드한 스타일들은 랜덤하게 샘플링된 레이턴트 벡터로 넣어줌으로써 세밀한 정보를 다양하게 갖는 결과 이미지를 다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사하게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맵으로부터 입력 이미지를 받아서
결과 이미지를 만드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을 위해 셀럽A 마스크 HQ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데이터 세트에는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19개의 시멘틱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의 메서드가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이고요. 멀티모달 방식으로 한 번 학습이 된 이후에는 재학습 없이 동일한 포즈를 유지하면서 머리카락이나 배경의 색상과 같이 다양한 파일 스타일들을 변경하면서 보다 많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결과 이미지를 2장씩 보여주면서 어떤 이미지가 보다 자연스러운지 고르도록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러한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 본 논문의 PSP와 다른 메서드를 비교했을 때 본 논문에서 생성한 결과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보았을 때 90% 이상의 확률로 본 논문의 메서드를 선호했습니다. 또한 본 논문이 제안한 PSP 아키텍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입력으로는 다운샘플링된 저해상도 이미지를 넣고 출력으로는 원본 이미지가 나오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진행한 뒤에 이처럼 저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PSP에서의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페인팅에서도 입력으로는 이처럼 이미지의 일부가 마스크로 가려진 이미지를 넣고 출력으로는 원본 이미지가 나오도록 학습을 진행해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PSP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얼굴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얼굴 데이터 세트인 FFHQ를 제외하고도 강아지나 고양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 얼굴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크페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ID 로스를 제외한 다른 로스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인코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본 논문의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PSP를 쓰기 위해서는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2가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스타일겐2 ADA와 같은 방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적은 양의 이미지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보다 다양한 도메인에서 PSP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PSP는 인코딩 네트워크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보다 글로벌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손의 모양이나 배경에 있는 디테일한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높은 복원 성능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코딩 방식은 일반적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타겟 이미지에 완전히 피팅시키는 옵티미제이션 방식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매니플레이션 과정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제 리얼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스타일겐의 W 플러스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일종의 인코더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말 그대로 인코딩 방식이므로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 한 번의 포월드만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옵티미제이션이 필요하지 않아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인코더 네트워크로 나온 레이턴트 벡터를 사실상 그대로 스타일겐의 입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메서드가 사용했던 invert first, add in later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의 포월드로 인코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PSP 아키텍처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태스크만을 위해서 별도의 아키텍처를 고안할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장점입니다.